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어디 한 군데 아프지도 않았고 건강검진도 정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아니 너무 늦게 알아버리는 몸속에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자라고 있는 병. 증상이 없기에 더 무섭고 그래서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병. 그게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도 없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왜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 누워버렸을까? 사실은 그 전에 단 하나의 검사만 했더라면, 단 하나의 식습관만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 속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갑작스러운 쓰러짐.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 바쁘게 일하던 사람, 심지어 운동까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 그런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문제들이 결국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결과입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 속의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뇌가 위험하냐고요?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서도 뇌는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생각, 감정, 기억, 말, 행동. 모든 걸 지휘하는 본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뇌를 보호하는 혈관이 한 군데라도 터지면 마치 집 안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뇌 안에 피가 퍼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뇌출혈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런 전조 없이 말 그대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피가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퍼지면서 뇌를 압박하고 피 속에 있는 독성 성분이 뇌세포를 죽이고 우리 몸은 그걸 제거하려고 염증 반응까지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뇌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한 번 손상된 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사망률도 높고 살아나더라도 말하기, 걷기, 기억하기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뇌는 다른 장기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맹장이 터지면 배를 열고 꿰매고 피도 닦아내고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죠. 그런데 뇌는 물처럼 말랑하고 정밀한 조직이어서 한 번 열면 손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 미리 발견하는 것,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뇌혈관 상태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뇌혈관에 혹처럼 부풀어 있는 동맥류 같은 것들은 정밀한 영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MRA라는 검사를 들어보셨나요? 뇌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MRI는 뇌 조직을, MRA는 뇌혈관을 찍는 건데요. 요즘은 이 기술이 좋아져서 작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키는 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평소처럼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런데 안에서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퍽 하고 터지면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늦었죠. 조금 비싸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비용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가서 검진센터, 영상의학과 같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5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릴 수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앉아만 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더 무섭습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팔을 돌리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움직이면 혈액이 돌고 혈관이 스트레칭 됩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당신의 혈관 상태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평소처럼 밥 먹고 일하고 자던 그 순간에도 당신의 뇌혈관 어딘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한순간의 쓰러짐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1분만 해보세요. 그게 당신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왜 우리의 혈관이 망가지고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지혈증? 그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일까요?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정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기름, 즉 지방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 기름이 그대로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대부분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내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몸을 지키는 면역 반응에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재료가 혈액 속에 너무 많이 떠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상처난 혈관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몸은 그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트림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거나 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위산 분비를 방해하고 소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한 음식이 위나 장에서 썩기 시작하면 그 썩는 과정에서 가스와 함께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 간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즉, 고지혈증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만든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간이 만든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런 독소가 계속 쌓이면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동맥경화는 처음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단순히 피곤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년씩 지속되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고 점점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언제 문제를 일으킬까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혈관 벽이 찢어지거나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안쪽으로 터져 나오면서 피가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소판이 출혈이 난 줄 착각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 혈관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뇌경색, 심근경색입니다. 20년을 조용히 쌓이다가 단 30분 만에 혈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음식은 혈관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밀가루, 빵, 국수, 시리얼 같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장에서 쉽게 썩으며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튀김류. 높은 온도에서 오래 기름에 튀긴 음식은 그 자체가 이미 산화된 상태입니다. 이 기름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과 혈액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삶은 섬유질입니다. 익힌 나물처럼 너무 오래 끓이거나 삶은 채소는 오히려 장벽에 달라붙어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채소와는 정반대의 효과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혈관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까?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더 더럽혔을까? 고지혈증을 없애려면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독소를 줄이는 식사,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자주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 변이 자주 묻다. 이런 증상은 이미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고지혈증은 음식이 아닌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고기보다 간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얼마나 해독할 수 있느냐, 얼마나 쉬고 움직이고 회복하느냐입니다. 이어서 이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최근 받은 건강검진도 모두 정상이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이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몸속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라고 있는 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맥류는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으면서 혈관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커져가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터져버리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맥류란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대동맥 같은 큰 혈관에서 자주 생기는데 우리 혈관은 보통 일정한 압력에 맞춰 탄력 있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위가 약해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으면 그 부분만 점점 늘어나서 혈관 벽이 얇아지고 결국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동맥류가 자라고 있어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몸이 무겁거나 불편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 안에 동맥류가 터지면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출혈은 특히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망률이 매우 높고 살아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맥류는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발견만 된다면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뇌혈관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뇌 MRI와 함께 MRA라는 검사를 받으면 뇌혈관의 모양, 굵기, 이상 유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3테슬라급의 고해상도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아주 작은 동맥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혹시라도 동맥류가 발견되면 그 부위에 코일을 삽입해 혈류를 차단하거나 풍선처럼 늘어난 부분을 미리 막는 시술로 미연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이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40세를 넘겼다면 한 번쯤은 꼭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졸중, 심장병 병력이 있다면 검사 우선순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뇌혈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MRI나 MRA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센터나 영상의학과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검사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한 번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계획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 부위에 있는 경동맥은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초음파를 통해 혈관 벽의 두께나 콜레스테롤 찌꺼기, 협착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미 두꺼운 혈전이나 좁아진 혈관이 관찰된다면 그 사람은 몸 전체적으로도 동맥 경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동맥이 깨끗하다면 전신의 혈관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혈관은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지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어제까지 건강했다는 사람이 오늘 병상에 누워있다는 뉴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현실이 되기 전에 단 한 번의 검사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 이 순간 혹시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조용히 되짚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약 없이도 혈관을 정화하고 고지혈증을 완화시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먹으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1년, 3년, 10년. 끊을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물론 약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병이 심해졌거나 심장이나 뇌에 사건이 있었던 분들에겐 약이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 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출혈. 이 모든 혈관 질환은 결국 혈액 속에 쌓이는 독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을 맑게 만들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혈관 벽을 보호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들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혈액 속 독소를 중화하고 산성화된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에 독소가 많다는 건 곧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칼슘은 우유보다는 생채소와 생씨앗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와 참깨, 아마씨 같은 씨앗류는
칼슘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온 활성산소, 즉 독소를 없애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과일은 레몬, 석류, 블루베리입니다. 레몬은 지방을 직접 녹여주는 성질이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벽을 보호합니다. 특히 레몬 껍질에는 그 진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믹서기나 녹즙기에 통째로 갈아 마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지수로 따지면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겉에 붉은 과육뿐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씨앗에도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입으로 씹어 먹는 걸로는 부족하고 씨앗까지 짜낼 수 있는 녹즙기로 착즙해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혈관 벽을 단단하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대에 간단히 한 줌 정도 드셔보세요. 작지만 강한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 레몬, 석류,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 없이도 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좋은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독소가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혈관에 끼었던 찌꺼기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걷기입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도 잠깐이라도 걸으면 다리에 혈액이 돌고 그게 다시 심장과 뇌로 이어집니다. 하루 10분, 20분씩 나누어 걸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과 함께 꼭 챙기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햇볕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천연 에너지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력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루 한 번은 잠시라도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무렵에 15분 정도만 손등이나 얼굴에 햇볕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해결하고 혈관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실천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레몬즙, 저녁 한 줌의 블루베리, 아침에 햇살, 짧은 산책, 그리고 꾸준한 실천.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몬 한 개를 껍질째 갈아 마셔보시거나 햇볕을 10분만이라도 쬐보시거나 밥 먹고 천천히라도 10분 걸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언젠가 혈관의 기적 같은 회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하루 중 어떤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앉아있는 시간,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활동량이 적지 않아요. 하루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시장도 한 번쯤은 다녀와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어떠신가요? 혹시 TV 앞, 소파 위, 식탁 옆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계시진 않나요? 의학계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자세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가장 느리게 만듭니다. 심장 아래쪽, 특히 다리와 골반 쪽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관벽에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 혈액 속의 찌꺼기들이 자꾸만 한 곳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 혈전이 돌다가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중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보다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오래 앉아있으면 움직이는 것도 점점 귀찮아진다는 점입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마음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몸은 조용히 병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거죠. 하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시간 중 1시간에 단 1분만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두 팔을 크게 휘젓고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주방을 한 바퀴 걷고 오셔도 됩니다. 그 짧은 1분이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고 심장을 다시 펌프질하게 만듭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면 하루 전체의 혈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꼭 필요한 습관이 햇볕 쬐기입니다. 실내에만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성이 멈춥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점심시간 무렵 햇빛이 가장 따뜻할 때 손등이나 얼굴이라도 햇볕에 비춰보세요. 창문을 열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 햇살이 우리 혈관에 기적 같은 회복 에너지를 선물해 줍니다. 또 한 가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에겐 걷기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더더욱 걸으셔야 합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아픈 곳엔 영양도, 약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3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이 차면 앉아서 쉬시고 다시 힘이 나면 또 3분만 더 걷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하루 30분도 거뜬해지실 겁니다. 이처럼 약 없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다 있습니다. 걷기, 햇볕, 수분 섭취,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이 약이고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고 나서 물 한 잔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팔을 크게 한번 돌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 혈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움직인 이 1분이 내 심장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다음 달의 수치를 낮추고 내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레몬즙 한 잔 마시기, 하루 한 줌 블루베리 챙기기, 창문 열고 햇살 맞이하기,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없이도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도 건강하게 움직여주세요. 건강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습관이 오늘의 몸을 만들었고 그 습관 하나하나가 혈관 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열리고
몸은 다시 가벼워지고 생활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분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레몬즙 한 잔, 햇살 10분, 가벼운 산책, 그리고 1시간에 한 번 일어나기.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